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새로우면 무한대로 기억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박문우 박사님의 인사이트인데요. 제가 이분 되게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뇌과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왜 공부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또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뇌는 신기한 거, 놀라운 것을 볼 때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신기한과 새로운 거, 놀라는 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기한 거를 보면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기억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알았던 거에 하나의 지식이 더해지기 때문에 좀 더 나의 그 지식을 확장시켜 간다라는 개념이고, 좀 놀라는 것은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그죠? 대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이것인데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라는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약간 상식이 뒤집히는 경험을 이제 하는 경우, 그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우리가 내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 앞에 신기함이라는 것은,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더해지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아예 새로운 관점을 이거는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에 뭔가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 생각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자극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 브레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 우리 일상이 지루하지 않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깨닫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게 이런 관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새롭지 않아도 여러분 놀랄 수는 있어요. 그게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뒤에 전혀 이 반응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죠, 그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탁 일어나면은 우리가 사람을 놀래키도 그렇듯이 그냥 깜짝이야 이런 반응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롭지 않아도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은 좀 우리의 기억에 좀 무한대로 된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우리 뭐 신혼여행 갈 때 보면은 뭐 풍선 이렇게 달고 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일상적인 그 풍선이 아니라 정말 크게 뭐 많이 단다든지 이렇게 기존의 것과 좀 뭔가 다른, 고속도로에는 사실 그렇게 풍선을 달고 달리는 차가 많지 않을 건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기억은 되게 오래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변화를 주면 우리의 뇌가 더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재수를 하면은 재수, 삼수, N수생들 보면은 기존의 3학년보다 현재 이제 3학년보다는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반복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잘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시간도 많이 주어졌고 또 공부를 더 반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적이 3학년보다는, 재수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 좋아야 이 기존에
학생들보다는 좋아야 맞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우리 재수생들은 보면 어때요? 기존에 했던 3년 공부했던 걸 또다시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뭐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려운 걸 먼저 하고 쉬운 걸 하면 더 훨씬 더 기억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좀 더 새로운 것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좀 더 우리가 익숙한 것에 계속 노출되는 것보다는 책도 내가 좀 더 안 읽은 전혀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를 읽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발명과 발견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좀 우리가 놀라는 이런 반응들은 사실 발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발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발명을 해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새로운 발명보다는 발견하는 것, 이미 발명해놓은 것을 발견하는 게 요즘에는 좀 더 필요한 그런 능력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애플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애플도 보면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한 거. 이 창의성이 물론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도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그 기술을 연결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기존에 있는 논문들이나 발명품들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충분히 더 뭐 사업적으로든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다고 뭐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겠죠. 그래서 좀 놀라움을 키우려면 좀 이런 노력을 해보면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죠, 평소에. 근데 그 질문하는 것을 좀 더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보면은 질문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한계를 두고 그 질문에만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을 거꾸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를 오히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고정관념으로 이미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도 갑자기 이집트에 바다가 있는지 물어보면 갑작스런 질문을 하면 생각할 틈 없이 바로 질문을 한다라면 우리의 기존 머리에는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집트 하면은 피라미드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피라미드하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게 사막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막을 떠올리면 당연히 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냥 이집트에 바다 있는가 물어보면 이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집트엔 바다 없는데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림자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 틀을 깨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의 그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좀 키우려면 이런 질문도 뒤집어서 해보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좀 더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놀라움을 좀 발견하는 방법은 우리 일상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낙서를 해보는 거, 우리 손을 움직이는 거. 자, 손에는 신경가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의 눈동자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손가락 이런 것들을 동시에 리듬을 타게 해주면 우리의 뇌가 좀 더 생각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는 거. 두 번째로는 산책을 하는 거. 이 산책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되죠. 우리
책을 읽어보면 그죠? 그래서 산책을 하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앉아서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몇 개 들고 나가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뇌를 세 번째는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시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이렇게 어설렁어설렁 뭐 두리번 이렇게 그럴 때 오히려 더 창의적인 생각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움을 이렇게 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대, 80대 이렇게가 되어도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좀 더 인생을 또 즐겁게 살고 즐겁게 평생 공부하려면 좀 이렇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놀라운 이런 발견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행동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뇌를 자유롭게 하는 행동들을 좀 더 우리 인생에서 좀 더 보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책에서도 많이 언급되지만 그냥 자기계발 책에서 하라 하니까가 아니라 이 뇌의 그런 우리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